리플 XRP는 지시적 판결의 기각 결정에 대한 충격을 금세 회복하고 최근 껌딱지 가격으로 잘 알려진 3,000원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각 판결에 대한 실망으로 매물들이 약간은 쏟아져 나왔지만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 최고 법률 책임자죠 스튜어트 알데르트 또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리플의 사업과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리플이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은 1심 토레스 판사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 언급되었던 항소를 양측이 모두 철회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남았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지 훨씬 더 XRP에 있어서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관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리플의 CEO가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의 리플 XRP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리또 3. 자, 지금 리또 3 그러면 반갑죠? 사실 내심으로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와 주길 바랬거든요. 자, 오히려 조금 더 나왔으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가격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리플의 저력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요. 최근 리플의 CEO와 법률 최고 담당자죠. 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보면요. 자,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항소를 기각했고가 아니라 자, 리플과 SEC는 자, 소송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거냐면 인터넷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자, 락인하세요,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스튜어트 알데로티 또한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지난번 1심 토레스 판사의 이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공은 우리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는데 항소를 진행하거나 또는 항소를 철회하거나 계속 지켜봐 주시고 어느 쪽이든 XRP는 증권이 아닌 법적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항소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죠. 자,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항소를 처리한다, 양쪽 다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이 철회는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측에서 해야 되겠죠. 즉 리플도 항소를 처리하고 SEC도 항소를 철회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양쪽에서 철회를 해야 완전히 철회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 철회를 결정하게 된다면 자, 둘이 항소 철회를 하면서 1심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쭉 이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법적 불확실성은 종료가 되는 거겠죠. 이기고 지는 것과 법적 불확실성은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소송이 끝났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불안전한 상태가 바로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상태지만 어쨌든 끝났죠.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종료가 됩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유지가 됩니다. 즉 승소가 되든 자, 리플이 승소하든 또는 리플이 패소하든 이 소송이 끝나야 불확실성이 그때야 비로소 종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소송과 ETF 승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불확실성이 종료를 하게 되고 더 이상 리플과 SEC가 소송으로서 다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1심에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관에 대한 판매도 직접적인 기관 판매는 안 되지만 기관이 시장에서 XRP를 매수하거나 또는 OTC를 이용한 그러한 매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승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SEC의 정책 변화와
태도 변화를 봤을 때는 충분히 현물 ETF에 대한 승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법적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어려울 수 있겠죠. 물론 항소 절차를 진행해서 리플이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온다면, 그리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면 그만큼 깔끔하고 그만큼 확실해질 수는 있죠. 따라서 철회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리플이 승소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듯이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철회하는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유지하고 또는 철회했을 때 장단점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1심 판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의 결과, 리플이 일부 승소를 했죠. 승소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판매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고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이 직접성도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패소 부분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직접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했죠. 따라서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관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OTC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벌금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항소 철회와 비교를 해봤을 때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종료가 됩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1심 판결이 유지가 되면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기판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ETF 승인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SEC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SEC도 항소를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법적 불확실성이 종료되면서 시장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리플의 사업, 즉 파트너십이라든지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항소를 그냥 그대로 진행했을 때 장점은 완전한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클래리티 법이 지금 입법 중이죠. 이게 입법이 완료된 시점까지 항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이 완료가 된다면 이 법률을 이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 룰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리플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관 판매, 벌금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판례가 되겠죠. 하지만 각각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각각의 장점이 서로 각각의 또 단점이 되겠죠. 항소 철회의 단점으로는 찜찜합니다. 여전히 벌금과 기관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이 있죠.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항소를 진행했을 때의 단점을 보면은 추가적인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냐면 현재 동일한 법 체계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이번에 1심 법원 토레스 판사에게 지지적 판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기각을 받았던 거는 현재까지의 법 체계와 그리고 위반 당시의 법률, 위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심의 승소 부분마저 뒤집힐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또 들죠. 이것은 리플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투자자들도 1,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막대한 법적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항소 철회가 더 유리한 이유들을 보면은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SEC 의장부터 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이 지금 입법 중에 있죠. 지금은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송을 계속하게 된다면 XRP, ETF 승인 등 SEC 태도라든지 정책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상대에 대해서 ETF를 승인을 못 해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리플이 사업을 확장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가격에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1심 법원의 판결만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종결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ETF에 대한 승인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벌금은 리플 시가총액이 얼만데 그 벌금 충분히 낼 능력도, 그리고 리플에게는 크게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철회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항소 철회가 리플에게는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 철회가 된다면 확실하게 이 부분, 리플과 SEC 법적 불확실성의 종료를 뜻하면서 자,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뭐냐? 언제쯤 철회를 할 것인가죠. 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따졌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보는 게, 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한 7월 정도면 자, 하원의 본회의, 이미 이 하원에서 중요 소위원회 2개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본회의가 남았는데요. 본회의는 7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회의도 통과를 할 때 그때 철회를 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훨씬 더 좋은 호재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리플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둘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 XRP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요한 가격 라인이 3,000원 가격대에 머물러 있고요. 자, 이제 리플 XRP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있죠.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건 시장 전체의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항소 철회를 언제 하느냐. 자, 항소 철회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 지금 다가오는 7월 8일 중요한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시기고요. 여기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던 나라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내는지, 그에 따라서 시장은 아무래도 반등을 하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소 철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월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7월 중에는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관세 부분과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 무난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7월에 항소 철회를 함으로써 자, 리플 XRP의 가격 확실히 한 단계 점프업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연준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7월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7월 같은 경우 금리 동결 의견이 뭐 80%가 훨씬 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 좀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어쨌든 관세 부분만 좀 도와준다면 XRP 법적 불확실성 제거함과 동시에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각 결정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도 여전히 조정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빨리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시적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1, 2개월 내 합의한 대로 완전히 처리가 되면서 소송이 종결돼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ETF의 조기 승인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기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베스트였죠. 굉장히 이득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이때보다는 확실히 못하죠. 자, 아무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나 스튜어트 알데로테가 말한 대로 업무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활에 집중하시고 또 리플의 가치를 올리는 중요한 업무에 리플은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변수들에 더 집중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될 중심 키워드는 바로 항소 철회와 ETF 승인이죠. 현물이죠. 현물. 선물 아니고 현물입니다. 7월과 8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움직일 겁니다. 이제 뭐 항소 철회할 것 같다 하니 항소 철회 되면은 법적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면서 가격이 막 펌핑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놓자. 자, 이거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여전히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았죠. 자, 섣불리 예측하셔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장의 신호를 보고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대응 잘해 오셨는데요. 아직까지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정말 좀 제대로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리플 실시간 대응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께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리플 수익화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 아마 지금쯤 늦어도 뭐 7월, 8월에 수익화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보유할수록 더 수익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이죠. 그래서 당장 수익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 리플이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타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안전하게 소액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플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놀면 뭐합니까? 시간은 금이죠. 단타하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코인으로 별 볼 일 없었다, 손실만 났다, 이제는 투자하는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자, 이거 아니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작은 작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너무 적으면 자,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끼고 덜 써서 50만 원은 모을 수 있죠. 자,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상식적으로 10억, 1억은 안 되겠죠.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데요. 투자 원금을 50만 원으로 하고 투자 기간을 100일로,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그냥 무난하게 하루에 10% 정도만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일차까지 가게 되면 100만 원이 넘죠. 자, 그러면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31일차가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못 되죠.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매직이 시작됩니다. 56일차가 되었을 때는 1억이 넘고요. 이때부터는 금액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이죠. 10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십니까?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자, 이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5,800만 원이죠. 자, 50만 원으로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자체로 대성공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50만 원으로 1000만 원부터 먼저 만들어 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관리 가능한 200분만 우선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481-4359번으로 문자 매직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일의 이적 매직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무료니까 자, 믿져봤자 본전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대신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은 정말 100일 안에 매직이 만들어질 거고요. 조금 느리고 잘 못 따라오시더라도 어쨌든 따라오시려고 노력하신다면 반이라도 건지실 수 있겠죠. 이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100일의 기적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리플 실시간 대응은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매직, 리플 둘 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둘 다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